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원영석의 진정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트럼프가 첫 패를 당했습니다. 니키 헤일리가 첫 승을 거뒀고요. 예, 도널드 트럼프한테 압도적인 차이로 지고 있었죠. 니키 헤일리 계속 전패를 뭐 경선 시작한 이후 계속 전패하고 있었는데 미국 수도 워싱턴 DC 스왑프셀이라고 그러죠. 워싱턴에 있는 가장 부패한 도시 워싱턴 DC에서 첫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대세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 이길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헤일리는 지난 1일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된 워싱턴 DC 프라이머리에서 99%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62.8%를 기록해서 트럼프를 제압. DC에서는 압승을 거뒀어요. 62.8 대 33.3 기록했습니다. 트럼프가. 지금까지 공화당 주별 경선에서 전부 패하다가 이번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DC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92% 득표를 기록했고 2016년 대선 사이클 때도 힐러리 클린턴이 거의 비슷한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트럼프는 한 6% 기록했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워싱턴 DC에서 어떤 정치적인 법정 싸움이 있다 그러면은 공화당은 무조건 지고 민주당은 무조건 승리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존 드럼 특검이 재미를 못 본 거. 2016년 공화당 경선 때도 DC에서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플로리다주 연방 상원의원이 승리했죠. 트럼프는 당시 14% 득표율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DC는 공화당 전체 대의원 2,429명 가운데 19명만 할당돼 있습니다. 투표에 참가한 사람도 2,000명에 불과해서 헤일리 전 대사의 이번 승리가 대세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대의원 배분 방식은 득표율을 50% 넘긴 후보가 있으면 승자 독식으로 19명 대의원 전원을 가져가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니키 헤일리가 19명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DC 보면은 인구가 이제 약 70만 명이지만 지난 1월 31일 기준으로 등록된 공화당원은 고작 2만 3천 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2016년 경선 당시에도 2,800명 정도만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투표율이 굉장히 트럼프가 승리를 거둔 주들을 뒤돌아보면 이제 아이오와 코커스를 시작으로 뉴햄셔 프라이머리, 그다음에 사우스캐롤라이나, 네바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미시건, 아이다호, 미주리 여기서 연승을 거뒀습니다. DC는 여전히 포함셀이라는 걸 증명한 것 같아요.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3월 5일 슈퍼 화요일 이후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전승을 거둬서 그날도 그런 다음에 이제 니키 헤일리가 트럼프를 지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트럼프가 뭐 헌법을 지킬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계속해서 좀 신랄하게 까는 모습이에요. 마지막까지 니키 헤일리가. 그래서 감정은 좀 많이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진영. 그리고 트럼프의 대선 출마를 막을 수 있느냐, 예, 그것 관련돼서 그 이슈가 뭐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계속 떠들고 있는 이슈죠. 거기에 대해 연방대법원 판결이 이르면은 4일, 그러니까 월요일, 미국 시각으로 월요일 아침에 나올 수 있다고 그래요. 아침이 아니고 예, 월요일 4일 나올 전망이라고 그러는데 대법원은 최소 한 건의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홈페이지에 공지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원래 어떤 사건에 대한 판결을 어느 날에 내릴지 예고하지 않기 때문에 이날 어떤 사건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이 이렇게 선고일을 공지한 게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미뤄볼 때 대법원이 트럼프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에 대한 판단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콜로라도 대법원은 트럼프가 대선 사기 주장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해서 2021년 1월 6일 의회에 난입하도록 한 게 얀6라고 그러죠. 예, 1월 6일 의회에 난입하도록 한 게 반란 가담 행위라고 보고 콜로라도주의 경선 투표용지에서 이름을 빼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했던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한 헌법 14조 3항을 적용한 판결인데요. 콜로라도주가 볼 때는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이제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불복해서 연방 대법원에 항소했죠. 콜로라도주 사건에 대한 판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추정하는 이유로
대법원이 선고 날짜를 주말에 공지하는 게 이례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대법원이 서둘러 결정하는 이유가 이제 그 5일에 슈퍼 화요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앞서서 출마 자격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서둘러 케이스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어떤 판결이 나올지는 지켜봐야죠. 슈퍼 화요일에는 소송이 시작된 콜로라도주를 포함한 15개 주에서 대선 후보 경선을 치릅니다. 예, 그러니까 콜로라도주 선거가 열리기 때문에 빨리 이걸 판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날 하루, 슈퍼 화요일 하루에만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 지지를 얻어야 하는 대의원 전체 약 35%가 결정이 됩니다. 이 때문에 콜로라도주 공화당은 슈퍼 화요일 전에 이번 이슈를 결정해달라고 연방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이 나오면 그 결과는 콜로라도주뿐만 아니라 유사한 소송이 제기된 다른 주에도 그대로 적용될 전망입니다. 이제 캘리포니아는 불체자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뭐 LA하고 샌프란시스코도 불체자 보호 도시인 것은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는 캘리포니아가 불법 체류자들한테 이렇게 주택 구매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융자를 제공하자는 그런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CNN이 굉장히 시청률이 낮게 이렇게 계속 시청률이 낮죠. CNN이 시청률이 사실 박스뉴스하고 MSNBC보다 훨씬 떨어지는데 유독 한국에서 이제 CNN만 보면은 거의 뭐 많이 이렇게 떠받들죠. 대다수 이제 한국판인 언론들이 그대로 CNN을 떠받드는데 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사대주의 그 습성인 것 같아요. CNN이 이제 과거 테드 터너가 지휘했을 때 그때 전성시대요. 자, 그리고 블룸버그 통신에서 블룸버그하고 모닝 컨설트가 이제 공동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트럼프가 7개 경합주에서 바이든한테 모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미시건, 조지아 중요한 주들이죠. 미시건, 조지아, 위스콘신, 애리조나,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여기서 다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49대 43 애리조나에서요. 국경주 아닙니까? 그리고 조지아도 가장 치열한 주 중에 하나죠. 49대 43으로 앞서고 있고요. 원래 조지아주 과거에는 이제 공화당 주였는데 이상하게 최근에 연달아서 민주당 쪽이 강세를 보였지만 다시 이제 공화당이 유리합니다. 트럼프가 더 유리합니다. 지금 최근 조사에서는요. 그리고 미시간에서는 46대 44. 네바다주에서는 48대 42. 네바다는 원래 민주당 아성인데 민주당이 강세 지역인데 이제 바뀌었어요.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50대 41. 트럼프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고 펜실베니아 49대 43. 위스콘신 역시 트럼프가 46대 42로 앞. 그래서 심지어 강성진보 언론인 폴리티코조차 For reasons the latest polls are awful for Biden. 바이든이 지금 여론조사에서 계속 이렇게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분석 기사를 내놓기도 했는데 자 그리고 대선 후보였고 제 친구죠 Larry Elder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Why Kamala Harris is a grim future of the Democrat Party. 왜 카말라 해리스가 민주당의 어두운 미래인가 이런 식으로 이런 내용의 글을 왜냐하면 그 가빈 뉴섬이나 미셸 오바마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물론 인지력 문제가 있고 문제가 많지만 그리고 맨날 툭하면 넘어지고 하지만 이변이 없는 한 11월 대선 때 민주당 대선 후보일 거다. 만약 그가 대선 후보가 아니라면 카말라 해리스가 부통령이니까 당연히 대선 후보가 될 거다. 이렇게 글을 자 그래서 이제 연방질병센터가 뭐 코로나19 걸려도 이제 뭐 독감하고 똑같이 취급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캔디스 몬스는 사기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These people will rot in hell. 이 사람들 다 지옥에서 썩을 것이다. Every person involved in this fraud. 이 사기극에 가담한 모든 사람. 듄 2가 개봉했는데 저도 영화 봤는데 전 재미없었어요. 근데 8,150만 불 뭐 역사상 최고의 영화다 뭐존 캠피언은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고 극찬 세례인데
전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예. 아, 이제 영화 극장 가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전 들던데요. 요새 영화들이 다 재미없어서. 요새 다 재미가 없어서인지 옛날 영화들 이제 다시 이렇게 리부팅하고 그러는데 스파이더맨 4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예. 저는 참고로 스파이더맨 시리즈는 오리지널 시리즈는 그 토비 머과이어가 주연으로 나오고 샘 라이미가 연출한 스파이더맨 시리즈는 1, 2, 3 다 재밌게 봤어요. 뭐 평론가들이 뭐 3는 별로였다 그러는데 저는 3도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자, 슈퍼 화요일이 벌써부터 기대되죠. 네. 진정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